사회에 약간 첫 발을 내딛는다는 느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청와대 박생활은 좀 어떠세요? 청와대 내에서는 시간 관리를 제 마음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죠. 참모로서 모든 시간은 대통령에게 맞춰져 있는 건데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딛다 보면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임의대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많이 힘든 건 똑같고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그러면? 4시간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다닐 때는 좀 제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가는 것은 좀 자제를 하고요. 그리고 악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상가를 방문해서 개인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기간 동안 경무에 시달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경무가 있겠지만 어떤 점이 좀 이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점이셨나요?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수석부터 행정관들까지 경무야 당연한 것 같고요. 제가 맡았던 상황실이라는 일은 매 순간순간이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슈가 매번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가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영역까지 많다 보니까 긴장이 항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좀 힘든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본심, 진심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 국민들에게 안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렵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대통령께서 전국 어디든 찾아갈 정도였고요. 재원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연간 기준으로 일자리를 30만 개 이상 창출해냈습니다. 어려운 세계적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마음이 아프고요. 언젠가는 종국에 가서는 이러한 정부의 성과들 그리고 본심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계속 생겼다고 보세요? 그 문제는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언론 환경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를 운영해가는 저희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내용을 선전해내지 못하고 알려내지 못했던 측면도 있을 거고요.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의 발목 잡기가 계속됐던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한 가지 이유로만 특정 짓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 하직 인사를 했을 때 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던가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소개드릴 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면 자기 가슴에 묻어두면 될 것 같아요. 청와대 계신 동안은 정치권 또는 언론에 이제 가까이 하시거나 그런 정치권을 계속 이제 염두에 두신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총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제가 맡은 일이 국정상황실장이었기 때문에 상황실의 특수성 때문에 언론을 접촉을 금한다든지 또는 정당과의 접촉을 자제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청와대를 그만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요하게는 청와대가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같이 오래 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새로운 유능한 분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언론에서 저보고 이제 대통령의 복심이다, 측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촛불 개혁을 좀 완수해보고 싶다. 그게 이번 4.15 총선에서 얼마만큼의 결과로 나타날 텐데 그게 제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촛불개혁의 완수를 위해서 선결해야 되는 해결 과제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촛불 개혁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제도화시키는 게 촛불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는 조국 전 장관에게 기대했던 공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 사태를 이제 겪으셨을 당시에도 일정 수준 이상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판단의 배경에는 좀 어떤 인식이 깔려 있나요? 지금 시기에 시간이 이렇게 꽤 많이 지났는데 현재의 시각과 잣대로 평가하는 것, 결과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논쟁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쟁점이 만들고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국 장관을 반대했던 분이나 찬성하셨던 분이나 더 이상 논쟁은 끝내고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본인께서는 울산시장 선거에 있든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은 그게 왜 부담으로 작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네. 어떤 마음으로 이제 왜 부담이 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지도 않았던 말을 가지고 감찰 무마 의혹이라고 포장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지도 않았던 단체 카톡방을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감을 했고요. 어쨌든 경찰 개혁 법안들이 지난 연말 연초에 국회에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모두가 검찰 개혁을 얼마나 알차게 그리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느냐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되고 총선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청와대라는 이력이 총선 출마를 위한 일종의 디딤돌로 사용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 경선 자체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경선도 시작되지 않았고요. 공천 결과를 보고 좀 판단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1년 전부터 시스템 공천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의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들을 내놓을 걸로 확신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청와대에 이제 나오실 때부터 대체불가 인력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 안 하고요. 청와대에 저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대체 불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고 청와대 구성원 전체를 좀 욕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청와대 조직이라는 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비서실장부터 말단 행정요원까지 하나 모두가 대통령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이고 참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시스템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일 개인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본인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정무계획 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민주정부 2대에 거쳐서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갖고 있는 풍부한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지방자치 의원부터 해서 지방의회 의원부터 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치, 국회 다양한 경험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TF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직접 관할하고 조정해 본 일이 있고요. 한마디로 일을 만들 줄 알고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의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현 여당에 대해서 잘하고는 있지만 회초리를 세게 들어야 된다는 여론도 많고 이런 밑바닥 여론과 민심이 청와대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구조인가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 민심이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민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 부분은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세한 정책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점검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요. 예컨대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학종에 대한 민심을 청와대가 모르겠습니까? 청와대도 익히 알겠지요. 다만 학종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대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고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청와대가 좀 늦을 수 있겠죠. 그러나 민심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제가 워낙 팍팍하고 민생이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청와대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굴어 오른 당의 결정이었나요? 제가 깊게 고민을 한 결과이고요. 당과도 충분하게 의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년 시절이 아니고 청년 시절이고요. 구로울 지역은 70년대 한국 산업화의 근간을 이룬 곳입니다. 즉 구로공단이 한국 수출의 10%까지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이 지나서 1998년에 구로공단이 디지털밸리로 바뀌면서 한번 일대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2020년 올해 구로는 또다시 수도권의 새로운 혁신기지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장관과의 이제 그 식사 회동에 대한 의혹 보도가 한 차례 나온 바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미팅은 업무상 제가 만났던 거고요. 미팅은 다만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라 그래서 일종의 물려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곳 그럼 어디도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역 의원들만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렇게 좀 가두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인이나 조선족 밀집 지역인 지역이 있다 보니까 더 우려가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응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꽤 상당수 6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국격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의식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건 구로 의뢰 문제라기보다도 전국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과도한 불안을 조금 부추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스포츠 중계 방송 하듯이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로 모셔왔을 때 언론에서는 거의 뭐 생중계해서 그걸 보도를 했죠. 그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그만큼 알아야 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사실, 가정에 의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놓는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을 빌어서 내뱉는 그런 보도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팩트, 사실은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또는 그런 심리를, 군중 심리를 하거나라는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당의 통합 논의 지금 괜찮다고 보세요? 우선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비난, 거의 비난 수준입니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면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상상을 넘어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말로 보수통합, 한마디로 하면 아직 반성이 좀 덜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물이 되려고 한다면 구정물하고 섞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물과 섞이면 그 자체는 곧 구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물과 깨끗한 물은 각각 누구를 의미하나요? 굳이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넘어서 동물국회라는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저는 뭐 여기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여야에 있어서는 저는 손뼉은 마주쳐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야당 탓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소속이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잘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여당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수장 비공개 결정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기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좀 본질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을 운운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고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로지 선거만 생각해서 정치공학적으로 탄핵 운운을 하고 아무런 근거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로부터 정치를 실망케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장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하면 될 일입니다. 총선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기에 뭐 총선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저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총선판이 저는 몇 번은 더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듣느냐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의 행태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통합의 미명하에 숨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피로도 정치인 윤건영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를 경청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치의 우선은 듣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저는 반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상대 이야기를 잘 듣는 경청의 정치를 우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정치를 함에 있어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겠죠. 제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인데 당연히 두 분 대통령이 저의 롤모델이고 저를 한 분은 정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한 분은 정치를 끌어주신 분이니까요. 정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정치적 소임 중에 하나가 촛불 개혁을 좀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공정을 제도화시켜내고 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당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이 굉장히 소통이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갈수록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있어서 당정청 간의 소통을 잘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